반세기 전 발행된 잡지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시대상과 풍속도를 돌아보는 AI와 함께하는 50년 전 오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1973년 3월 둘째 주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TV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볼 때면 멋진 탤런트나 가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요. 출연료는 과연 얼마나 받을까? 늘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TV에 출연하는 연예인 출연료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데요. 출연료는 개인정보인데다 개인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방송사로서도 공개되어서 좋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오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난 KBS 전국 노래자랑 국민 MC 송혜 선생님의 출연료는 얼마일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2008년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송혜 선생님의 출연료가 해당 3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후임 MC 결정 과정에서 지난해 또 한 번 그동안 받았던 출연료 30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 발표는 아니고 흘러나온 정보인데요. 그런데 50년 전 잡지 기사를 통해 가수들의 쇼 무대 출연료가 한꺼번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연예단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쇼 무대 가수들이 받을 출연료를 결정해 실명 그대로 발표했던 건데요. 내로라 하는 가수들을 출연료로 줄을 세웠던 셈이니 무지막지했다고나 할까요? 1960에서 70년대에는 인기 가수나 코미디언의 극장 공연이 많았고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TV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때라 대중문화에 목말라 있던 지방 사람들에게 쇼 공연은 큰 위안이었을 텐데요. 인기 공연에는 질서 유지에 경찰이 동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공연에는 이를 주선하는 쇼 흥행사가 있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연예기획사 같은 겁니다. 그 흥행사 대표들이 출연 가수의 스케줄을 교섭하고 출연료를 보장하여 공연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한국연예단장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모양인데요. 바로 그 협의회가 그해 3월 남녀 가수들의 쇼 무대 1일 출연료를 최고 20만 원에서 6천 원까지로 정해 발표한 것입니다. 기사 제목에 다시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고 당시에는 출연료를 떼어먹는 일도 덜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정과 명분이야 어찌됐건 요즘 시각으로 보면 출연료 공개는 개인정보 누설이고 가수 개인의 자존심, 인권,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협의회에서 정한 당시 인기 가수들의 쇼 무대 출연료입니다. 요즘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도 많은데요. 기사에서는 가수들과 직접 협의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했다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면도 있는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수가 제시하는 출연료를 깎았다고도 했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가수는 출연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도 썼는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쇼 무대 가수의 출연료는 당시 물가에서 어느 수준일까요? 당시 말단 공무원 월급이 17,300원 정도, 물가 기준으로 삼았던 쌀값이 1973년에는 80kg 한 가마에 9,728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죠? 50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와는 달리 가수들의 수입원도 다양해졌고 인기 가수는 출연료도 엄청나게 많아졌는데요. 그와 더불어 영향력도 커져 이제는 노래가 권력이 된 시대입니다. 가수나 탤런트 등 연예인이 출연료를 두고 자존심을 건 싸움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요. 톱 탤런트 아는 숙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KBS ETV가 된 TBC가 1973년 1일 드라마 달래의 주인공으로 아는 숙을 낙점하고 해당 출연료 15,000원을 제시했는데요. 당시 타 방송사의 경우는 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아는 숙 측은 집요하게 2만 원을 요구하며 밀고 당기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다급해진 TBC는 부랴부랴 달래 여주인공을 시청자 투표로 뽑기에 이릅니다. 한국 TV 드라마 50년사를 보면 1973년 3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167회 방송된 드라마 달래의 여주인공은 고은하로 나와 있는데요. 아는 숙에서 바뀐 겁니다. 이 출연료 줄다리기 배경에는 짐작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무렵 같은 방송사 드라마 3호곡에 출연하고 있던 당대의 스타 윤정이가 2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였고 또 유일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윤정이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출연료 줄다리기가 결국 주인공 교체를 불러왔던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데이 서울은 당시 50만 원을 걸고 독자 인기 투표로 브라운관의 공주를 뽑는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첫 후보가 1월 1일부터 당시 KBS TV에서 방송 중이던 일일 드라마 파도의 주연 탤런트 이효춘이었습니다. 그녀가 KBS TV 일일 드라마 파도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에피소드를 기사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TV 드라마 50년사에 실려있는 에피소드를 종합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KBS는 1972년 12월 29일 공전의 히트 드라마 여로를 211회로 끝내고 후속작으로 새해 첫날부터 곽일로 작가, 김현진 PD 연출의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여주인공으로 당시 TBC TV 드라마 아시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김희준을 낙점하고 접촉했는데요. 하지만 김희준은 결혼을 앞둔 데다 이미 은퇴를 결심하고 있어 섭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녹화 3일 전에 MBC TV 전속 김민정을 스카우트에 계약서를 쓰고 첫 회 대본까지 넘겼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연습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알아봤더니 눈치를 챈 MBC 제작진에게 연금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시 1970년대 TV 3사 탤런트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당시는 KBS, MBC, TBC TV가 있었고 탤런트는 전속제로 각 방송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방송사를 옮긴다는 것은 일반 회사원이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하는 것과 비슷했던 거죠. 그러니 인기 있는 타 방송사 탤런트를 빼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탤런트로서도 방송사를 옮긴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전속제는 1980년 이른바 언론통폐합으로 TBC TV가 KBS로 통합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효춘의 캐스팅 이야기로 돌아오면 당시 KBS로서는 크게 성공한 드라마 여로의 후속작이었기에 작가, 연출자, 출연자 모두 엄청난 부담감에 여주인공 캐스팅까지 꼬이는 바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녹화날은 점점 다가왔고 제작진 모두가 피를 말리고 있을 때 녹화 하루 전 곽일로 작가가 여배우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녀가 이효춘이었습니다. 1970년 TBC 탤런트에 뽑혀 석 달 교육만 받고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꽝 아니면 달기고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던 연출자는 당장 그녀로 결정하고 대본 연습 열심히 하라고 신신당부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효춘이 한밤중에 PD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며 울었다고 하는데요. 앞이 캄캄해진 연출자는 반은 달래고 반은 호통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죽을 맛이 되어 방송국에 나왔더니 이효춘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TV 드라마 50년사에 실려있는 탤런트 이효춘의 데뷔 이야기인데요. 촬영 내내 툭하면 눈물을 흘려 수도꼭지라는 별명을 얻은 그녀는 드라마 파도를 장장 9개월여를 끌고 갔고 결국 한 시대를 풍미하는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파도는 16처녀가 대감집에 여종으로 들어와 숱한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인생사로 1973년 1월 1일 첫 회를 방송하고 10월 6일 최종회를 방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살이 쪄서 고민이라는 그래서 밥 굶기를 밥 먹듯 한다는 여배우 그녀는 엄앵란 씨인데요. 사우나, 전복, 볼링, 달리기 등 살을 빼는데 좋다는 것은 모두 시도하고 밥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데 그 덕분에 70kg이었던 체중을 10kg이나 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을 뺀 것은 반가운 일이나 자꾸 현기증이 나는 등의 부작용으로 울상을 지었고 남편 신성일 씨는 이 같은 아내의 처절한 살 빼기 투쟁을 걱정하면서 날씬한 것보다 건강한 게 좋다고 다이어트 중지를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의 한결같은 관심사는 바로 살을 빼서 날씬한 몸매를 갖는 일인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 데뷔 50년이 되는 뽀빠이 이상용 씨. 당시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MBC TV 웃으면 보기 와해에 그가 첫 출연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는 어려서부터 보디빌딩으로 몸을 단련해 움직이는 근육으로 웃음을 주는가 하면 학사 출신 코미디언다운 날카로운 풍자로 시청자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울 삼성교에서 건강교실을 운영 중인 2세 코미디언으로 코미디 리사이틀도 갖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코미디언으로서 웃음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정의 무대 등에서 보여준 탁월한 진행 솜씨는 50년 세월을 한결같이 갈고 닦은 솜씨일 것입니다. AI와 함께하는 50년 전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